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토요일 오후 잘들 쉬고 계시죠? 예, 지역 문헌 좀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적선지간은 필류역용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류여왕이라. 선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막작하고 충손봉해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원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그 다음에 1310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성목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자, 충격에 대비하시고요. 중심의 골드, 현금 준비하시고, 자, 금리의 변동성 생길 것 같습니다.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지수와 종목은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감사드리면서, 자, 영상 하단에 건강 비타민 C 올려놨습니다. 드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쿠팡 다른 물품도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오후는 대단히 중요한 날이죠. 유동성을 보는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마다 참고하시고요. 연방준비은행 준비금 잔액 치시면 나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7월 30일에 3조 3,470억, 3조 3,320억 줄었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급 준비금 잔액이 늘면 자, 어떻게 되죠? 증시가 폭등을 합니다. 줄면 증시가 폭락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늘면 증시가 또 올라가고요. 근데 지금은 계속 횡보하죠. 그리고 현재 이제 기조는 내려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위험 신호지만 아직까지도 3조 3천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확실하게 부러지느냐? 대략 한 3조 2천억 정도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이제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3조 달러가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2조 8천억 정도 내려오면 증시는 많이 부러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일단 그래서 150억 정도가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동성입니다. 자, 재무부 TJ 계좌인데요. 참, 얘는 똑같아요. 자, 얘가 TJ 계좌가 채워지면 주식시장 폭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빠져나오면 주시장 상승입니다. 자, 하락, 그 다음에 상승, 하락 하다가 쭉 내려왔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려왔었냐? 지금 4월 달까지.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까지 최대한 지금 뽑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6일까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주식 하락, 주식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채울 때, 이때 좀 내려왔었죠. 그 다음에 7월 달 이때까지. 그럼 지금은 이제 뭐 하는 기간이냐? 채우는 기간입니다. 이걸 채워야죠. 채워야 또 돈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죠.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해서 대략 510억 정도 좀 차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대략 지금 9월 달까지 한 8천억까지 지금 목표거든요. 이 정도까지.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올라가면 주식시장 빠집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왜요?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빨아들이면 주식시장으로 갈 돈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510억이고요. 그 다음에 영래포 잔고를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지금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1250억에서 800억으로 대략 450억. 그러면 TJ 잔고는 뭐로 채워진 거예요? 요거로 채워진 겁니다. 약 450억 정도. 그래서 시중에 지금 유동성이 안 풀렸다. 거의 이제 바닥에 와 있죠. 요거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거죠.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여기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10년하고 2년 0.51. 자,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올라갈 때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팬데믹, 리먼, 닷컴, 데브조합. 네, 2차 오일 쇼크. 뭐죠? 금리 차입니다. 10년과 2년. 자, 그 다음에 네, 금리.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 금리를 내릴 때 무조건 침체가 온다. 네,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연준의 네, 팬데믹, 리먼, 닷컴, 데브조합. 네, 항상 금리가 내려갈 때 문제가 터졌어요. 네, 주식시장 폭락했죠. 지금은 계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결정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30년 모기지 평균은 부동산하고 관계가 돼 있죠. 예, 그럼 당연히 금리를 내리면 얘도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많이 안 내려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도 같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자, M2는 뭐 유동성이니까 자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요거 고수익 지수 옵션 조정 스프레드 요것도 한번 볼까요? 예, 소위 말해서 하이힐드와 국채 간의 스프레드입니다. 자, 요것도 길게 좀 보시면 네, 어때요? 올라갈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항상 올라갈 때 문제가 됐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얘 하이힐드가 올라가면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이때가 서프라임입니다. 서프라임. 지금은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네,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이런 시기가 되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네,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자, 보시고요. 네, 실업률입니다. 자, 실업률이 지금 대단히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보면 2023년, 2020년경부터 3.5에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4.2까지 올라왔거든요. 일단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살짝이나마. 예, 그죠? 맞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있어요. 팬데믹, 리먼, 닷컴, 데브조합. 그래서 금리와 실업과 그 다음에 뭐 지수 옵션 조정 스프레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요. 이번에 다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잘 보셔야 되고, 특히 10년과 3개월물에 요거 지금 현재 마이너스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게 정책금리하고 10년물이거든요. 근데 얘가 역전됐다가 올라가죠. 역전됐다가 올라갑니다. 조만간 금리 인하하면 얘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지금까지 역전 기간을 보시면 짧았어요. 상당히. 그죠? 짧았죠? 여기도 보시면. 근데 지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겁니다. 1929년 상황이 700일 정도 됩니다. 700일. 그 다음에 2008년은 한 540일 정도. 상당히 지금 네,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다. 진짜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왜 안 터지냐? 터진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예, 무르익었습니다. 이제는 다 안심할 때 한 발에 골로 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자, 유동성입니다. 역환매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일단 지급 준비금에서 150억 정도 빠졌고요. 지금 현재 유동성 빠지고 있습니다. TGA에서 뭐라고요? 510억이 차졌고 영래포에서 450억 정도가 빠졌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시중에 유동성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간신히 지금 맞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는 거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쇼킹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파산 건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2000년 때 저점이 2000년 4분기였어요. 35,500건. 그 다음에 고점이 2021년 4분기. 한 1년 정도 파산 건수가 살짝 증가했죠. 근데도 주식시장이 붕괴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008년, 2006년 4분기에서 자, 반응을 안 보이다가 2008년, 자, 2007년 4분기. 예, 요때가 28,300건. 지금 현재는 얼마냐면 23,000건이죠. 이게 좀 올라가긴 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2007년과 2008년 때 약 한 3만 건이 되면 다시 3만 건이 되면 뭔가 발작을 하더라. 그럼 지금도 여기서 바닥을 딱 치고
지금 얼마에 12,700건이죠. 쭉 올라왔습니다. 그럼 더 증가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터집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하고도 연관성이 많아요. 네, 보시다시피 2000년 4분기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아까 보셨죠? 그 다음에 여기는 2007년 4분기 보시다시피 파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죠? 뭐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실업, 파산, 금리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요, 금리를 급격히 만약에 내린다면 이게 터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터지는 징조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주시장 보면 이래요. 대단하죠? 엄청납니다. 여기서부터 쫙 지금 현재도 계속 고점을 만들고 있어요. 이유는 아직까지는 이거에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죠. 지금 23,000건인데 23,000건인데 여기서 만약에 좀 더 증가하면요 2만 몇천 건으로 나오게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파산 건수도 이게 분기별로 나오는데 아마 3분기 때 증가할 거예요. 얼마나 증가할지 모르지만 아마 시장에서 반응을 보일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이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달쯤에 이게 나올 건데 그때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이제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면, 자, S&P 글로벌 자료를 보시면 8월 6일 날 나온 자료인데 7월 파산 기업 신청 건수가 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자, 7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가 되게 중요하죠. 자, 보시면 2020년, 2021년이 가장 적었죠. 2022년이 적었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2023년, 2024년 파산 건수가 좀 더 늘죠. 지금 7월 달까지인데 가장 커요. 보이시죠? 가장 큽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10년까지의 이것도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근데 2009년, 2008년 보세요. 살벌하죠.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시작이 돼서 내년과 후년, 이렇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계속 월별 증가하는 거 보세요. 사상 최대치입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자료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제가 이제 게시물에 올려놨는데 보시면, 지금 여기에 파산된 애들이 주로 저 산업, 여기 회사들을 이제 파악해 보시면 살벌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부터 2022년부터 줄질 않아요. 파산이. 그러면 이 파산 건수는 늘 수밖에 없다. 그럼 시장이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반응을 할 것이다. 저번에 한번 반응했죠. 살짝. 근데 실제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파산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졸트거든요. 졸트. 여기 보시면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2022년부터 계속 줄어요. 신기하죠? 계속 줍니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U6라고 하는 잠재적인 실업까지도 나오는 상황이죠. 증가했습니다. 갑자기 7.9%. 쭉 8% 있다 쭉 내려오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살벌하죠?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 이때 바닥 찍고 쭉 올라온 거예요. 증가하고 있죠? 맥스로 보시면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시죠? 여기가 이제 리먼 때인데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대략 한 8% 넘어가면 아까 몇 프로 했죠? 7.9% 했죠. 8% 넘어가면 시장이 반응할 거예요. 진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띵가띵가 잘 뭐 놀고 먹고 주식 뭐 잘 간다 어쩌고 저쩌고 어떤 놈들은 뭐 금이 뭐 사면 뭐 망한다 어떤 놈은 또 회사의 이익이 더럽게 좋다 뭐 얘기하는데 그건 몇몇 회사 얘기고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 그거로 버티기에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제가 보여드렸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 2022년 있죠 이만큼 올라왔어요. 2022년에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타먹는 사람이 얼마였냐 이 당시에 136만 그 다음에 지금은 197만 엄청 들었죠.
연속 실업. 그래서 이게 어떤 사인이냐고요. 네, 조만간 부러지는 사인입니다. 보이시죠?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197만 건인데 200만 건 넘기 시작하면서부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고, 또 요거보다 더 강력한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이거는 연구 실업. 나는 이제 저 직장 안 가질란다. 그냥 가만히 있을란다. 그래서 자, 얘도 2002년 보이시죠? 최저치 찍고 계속 늘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뭔 일이 생기죠? 네, 여기가 팬데믹이었고요. 여기가 리먼이었고요. 여기가 닷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189만. 네, 189만. 그래서 연구 실업도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급격히 증가하는 그 순간이 나올 것이다. 대략 예상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주식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설마 내려가려고. 그런데 제조업도 망했네요. 네, 여기가 2022년입니다. 여기가 2022년 폭삭했죠. 자, 반등 나왔고요. 이제 폭삭 중이죠. 신규 오더. 네, 그래서 어때요? 못 가고 있어요.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2008년, 2020년, 이게 닷컴.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 위험을 반증하는 자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뭐죠? MMF 계속 증가합니다. 이번 달에도 지난달 6월 달 이거 조금 늦는데 6월 달에도 자 2조 달러, 2.16조 달러 엄청 올라갔죠? 예. 그러면 왜 자꾸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느냐? 불안하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증가했다가 내려올 때구나, 횡보할 때. 자, 그래서 여기가 1980년대, 여기 1990년대 마찬가지. 올라가다 저기 옆으로 눕죠? 올라가다 옆으로 눕다가 쭉 내려오죠. 현금이 빠져나올 때가 언제? 이때가 이제 주시장 바닥이에요. 주시장 바닥. 여기도 마찬가지죠. 2008년 12월, 9월 2009년이니까 주시장 바닥. 그죠? 보이시나요? 그러면 지금은 계속 그냥 쌓아놓는 겁니다. 현금을 무시무시하게 쌓아놓고 있고,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보이시나요? S&P 500 쭉 내려오죠. 그래서 쌓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고점을 만들고 주시장 이제 멈추면 쭉쭉쭉 내려오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주시장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다. 그죠?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라. 네, 조만간 무시무시한 대폭락.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MMF가 꺾이는 시점 아니면 횡보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주식시장은 상당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조업 망했죠, 지금. 네, 고용도 지금 끝내주게 내려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올 연말부터 내년 후년 한 3년간은 진짜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의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골로 가는 상황. 자, 메가7, 우리 7공주들 아무리 좋아도 기반이 되는 제조업이 망하게 되면 절대로 못 갑니다. 한 번은 꺾어주고 가야 돼요. 가더라도 잘 보시고요. 그래서 S&P 500이 조만간 크게 부러질 날이 올 것이다. 조만간, 진짜 조만간. 그래서 파산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거기다가 이번에 유동성까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실물 금은, 현금 딱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 뭐 주식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코인 어쩌고 저쩌고 다 개구라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나중에 승자가 될 수 있다. 절대적으로 이거는 명제다. 경제가 망가지는데 주식시장 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성을 기원하면서 이따 저녁 영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